코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애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이야기 모두 저희와 굉장히 가까운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지체 없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지 6학년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랑 동생 그리고 부모님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여름 휴가로 하동 쌍계사라는 곳에 놀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 가족끼리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여름철이면 바다나 계곡을 꼭 들리셨고 겨울철이면은 스키장이나 아니면 얼음 낚시 같은 거 하러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비단 휴가철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주말 되면은 낚시를 간다든지 캠핑을 간다든지 그렇게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름 휴가로 하동 쌍계사에 다녀온 이후부터는 저희 가족끼리 여행을 간 기억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수영교실에까지 보내면서 굉장히 열심히 수영을 시키셨거든요. 그리고 방학 되면 어머니랑도 같이 수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는 멀쩡히 잘 다니던 수영까지 그만두게 하더라고요.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요. 아무튼 그 당시 저희 가족은 3박 4일로 하동 쌍계사로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당시 저희 집은 하동까지 자가용으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 무렵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 거기에 도착한 날은 날씨가 매우 화창하고 좋았어요.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어머니께서 손수 도시락을 싸셨거든요. 그래서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고 저랑 동생 그리고 아버지는 펜션 앞에 있는 계곡으로 물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계곡에서의 물놀이였던지라 실컷 수영도 하고 막 고등도 잡고 해가 지기 직전까지 정말 실컷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기 전에 아버지랑 같이 펜션으로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저녁을 간단히 때운 다음에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희 숙소는 사단이 납니다. 한참을 자고 있다가 어머니랑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그 기척에 잠에서 깼어요. 그런데 방 한가운데서 어머니가 굉장히 막 얼굴이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옆에서 어머니를 달래고 계셨고요. 저는 자다가 비몽사몽한 상태로 눈을 뜬 거라서 부모님이 뭐 하시나 이렇게 보다가 다시 눈을 감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펜션 베란다 밖으로 정말 미친 듯이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놀이를 하긴 글렀다 싶어서 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랑 동생한테 나가야 되니까 얼른 씻고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딜 가냐고 여쭸는데 절에 가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얼마나 우셨는지 눈이 완전히 빨갛게 충혈이 돼 있고 주변도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평소에 여유 있는 그런 말투의 어머니가 아니라 굉장히 뭔가 긴장돼 있고 딱딱한 말투였어요. 그래서 저랑 동생은 투정할 생각도 못하고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때마침 아버지께서도 근처에 마트를 들리셨는지 숙소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비를 하나씩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온 식구가 우비를 뒤집어 쓰고 절로 향했습니다. 당시 저희가 갔던 절이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펜션 앞에 어제 저희가 물놀이 하던 그 계곡 있잖아요. 그 계곡을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를 건너서 조금만 올라가니까 바로 절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이른 시간에다가 비까지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 가족 말고는 그 절을 방문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절의 대청마루에 앉아 계셨고요. 저랑 동생은 어머니를 따라서 절의 그 가장 큰 건물 뭐라 그러죠? 대웅전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어머니를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서 한참을 절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 같이 숙소로 돌아온 뒤에는 그날 밖에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펜션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밖이 굉장히 화창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튜브랑 수경 챙겨가지고 동생을 깨웠어요. 같이 물놀이 하러 가자고. 그렇게 계곡에 가려고 동생이랑 펜션 문을 열고 나왔는데 당시 어머니께서 펜션 밖에 있는 테라스에서 밥을 짓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계곡에 절대 가지 말라고 하시고는 어차피 밥 먹고 바로 집으로 출발할 거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루 더 있고 내일 가는 거 아니었냐고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냥 오늘 밥 먹고 갈 거라고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시 저희 집에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같이 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원래 다음날 돌아오기로 했던 저희 가족이 일찍 돌아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옥상으로 슬쩍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그 여행 가가지고 혹시 싸웠냐고 그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희 어머니의 분위기가 이질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후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셋이서 방에 들어가시더니 한참을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안방에 큰 TV가 있어서 저녁 시간이 되면 드라마나 시트콤 같은 거 안방에 가서 보곤 했는데 그 방에 절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은 할머니랑 할아버지 그리고 제가 안방에서 자고 부모님이랑 동생은 저희 방에서 잤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밤늦게 외출을 하셨는데 제가 잠에 들 때까지 돌아오질 않으셨어요. 그렇게 할머니를 기다리다가 잠에 들었는데 한참 곤히 자고 있는데 누가 저를 막 흔들어서 깨우더라고요.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따라서 거실로 나왔는데 이미 동생도 거실에 나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랑 아버지 다 거실에 계셨고요. 그러고 나서는 할머니께서 저랑 동생을 마당을 지나서 대문 밖으로까지 데리고 나오시더니 대문을 등지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가 한여름의 동틀역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한 새벽 5시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로 대문 밖에 서 있는데 할머니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시더니 갑자기 저희 뒤통수에 대고 뭔가를 막 뿌리시는 거예요. 땅에 후두둑 떨어진 걸 보니까 굵은 소금이더라고요. 묘사가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 무슨 고등어 염하듯이 저희 막 상의에다가도 막 엄청나게 소금을 뿌리고 바지며 뭐 발이며 할 것 없이 저랑 동생은 진짜 소금 범벅이 됐어요. 그렇게 한참을 세워두시는데 동생은 겁먹고 울고 있고 저는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벌받듯이 한참을 문 밖에 서 있었는데 벼랑간에 할머니께서 이제 됐다고 하시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남은 소금가루 같은 걸 좀 털어내고 또 한참 늘어지게 잤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난 뒤에 할머니랑 부모님한테 아까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막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저희 가족은 휴가를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 할아버지랑 아버지께서도 근처 뭐 낚시터 같은 데 가서 텐트 치고 밤낚시하고 뭐 라면 끓여 먹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일절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사건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살 때쯤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무렵이었습니다. 주말에 하루 공부를 쉬고 집에서 어머니랑 쉬고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당시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때 도대체 왜 그랬던 거냐고 그렇게 여쭤봤는데 또 지금은 순순히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희가 하동 쌍계사에 도착한 첫날 밤에 어머니께서 주무시다가 꿈을 하나 꾸셨대요. 꿈속에서는 저와 제 동생이 펜션 앞 그 계곡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물가 옆 평상에서 저희가 물놀이 하는 거를 지켜보고 계셨대요. 그렇게 저희가 물놀이 하는 걸 평화롭게 지켜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계곡 건너편에서 웬 여자가 갑자기 물 쪽으로 막 뛰더니 저랑 제 동생의 목을 부여잡고 물 깊은 곳으로 막 이렇게 뛰어가더래요. 정말 그 꿈속에서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 쪽으로 달려오시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우리 애들 돌려달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쳤대요. 그런데도 저희를 부여잡은 그 여자가 물속 깊숙이 계속 전진을 하다가 가만히 멈추더니 뒤를 돌아서 우리 어머니를 쳐다보더랍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씩 하고 웃더래요. 어머니께서는 그 꿈속에서 봤던 여자의 모습이 너무 생생하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 너무도 생생하대요. 그리고는 그 여자가 저희를 데리고 물속 깊숙이 들어가는 순간에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왜 어머니를 깨웠냐? 어머니가 주무시다 말고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끄끄대면서 막 부들부들 몸을 떨고 있더래요. 놀라신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깨운 거고요. 그렇게 불길한 꿈을 꾸고 나니까 어떻게 부모된 입장에서 또 물놀이를 하라고 애들을 보내겠어요. 아무래도 찝찝하니까 물놀이를 못하게 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하루 일찍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날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꿈 얘기를 해드렸대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냥 개꿈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셨는데 할머니께서는 어머니가 평소에 안 그랬는데 얘가 평소랑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 조금 불길하게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살던 죽산댁이라고 불리는 할머니 댁에 밤늦게 찾아간 거라고 합니다. 당시 동네 사람들이 죽산댁으로 부르는 그 할머니는 요즘 말하는 소위 무당이나 무속인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동틀역에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소금을 한 바가지 왕창 뿌려서 잡기를 떼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머니께서는 과장 조금 보태서 그쪽 동네 방향은 아예 보려고도 안 하세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생생하게 꿈을 꾸셨고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평소에 굉장히 여유롭던 어머니가 그 정도로 예민해진 걸 보면 대충 짐작은 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밤늦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는데 어머니께서 베란다에 서서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은 왔어? 하면서 반겨야 될 어머니께서 멀뚱멀뚱 저를 쳐다만 보고 계셔서 엄마 거기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 이렇게 말을 걸고서는 배가 고프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부엌 식탁에 차려진 음식과 함께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엄마 오늘 동창 모임이 있어서 새벽에나 집에 들어갈 거야. 늦을 거니까 음식 차려놓은 거 맛있게 먹고 일찍 자. 아들 사랑해. 이 메모를 확인하고 너무 놀라서 부엌 밖으로 나갔는데요. 여전히 엄마가 베란다에서 저를 멀뚱멀뚱 보면서 눈동자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 저게 진짜 우리 엄마인지 내 엄마인지 모르겠고 슬금슬금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움직이는 저를 따라서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현관문에 도달하자마자 문 열고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렇게 너무 놀라서 대로변으로 나오자마자 형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보세요? 형 어디야? 야 너도 봤지? 형은 저보다 먼저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엄마가 있나 확인하려고 안방에 들어갔는데 안방 문틈 사이로 가만히 서서는 엄마의 껍데기를 쓴 그 형체가 빼꼼히 형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존재의 눈빛이 흰자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그 눈빛 자체가 평소의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라서 단번에 어머니가 아님을 알아차렸대요. 그렇게 형도 밖으로 뛰쳐나왔던 거고 저희는 그날 PC방에서 밤을 샐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조금 무서우셨나요? 오늘 역시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린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지금 편집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